어서와. 이제 유리식을 배웠으니까 유리 함수를 한번 다뤄볼까? 얘는 함수의 일종이잖아. 그래서 모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져. y는 x에 관한 어떤 식 이렇게. 그 문제는 얘가 이 x에 관한 이 식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가 결정이 되겠지. 지금은 유리 함수를 다룰 거라서 이 식이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유리 함수라고 한다. 근데 이 유리함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냐? 첫 번째는 다항함수. 얘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냐면 다항이니까 다항식으로 이루어졌겠지. 그래서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이런 함수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항함수가 아닐 경우에는 분수함수가 있어. 뭔가 저번 시간처럼 또 여기에 집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냐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는 이미 다 배웠거든. 그래서 분수함수가 뭐냐면 분모가 x에 대한 다항식을 포함하는 함수. 쉽게 말해서 분모에 x에 관한 다항식이 남아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언제 다루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함수 1차 함수 배우면서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할 때 y는 x분의 1에서 반비례 함수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희한하게도 직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비례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면서 막 했던 그런 함수 있지. 그 반비례 그래프 그게 바로 분수 함수야. 그때는 살짝 맛만 봤었고 이제는 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라고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거지. 잠깐 키를 잘못 눌렀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y는 다항식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 뭐 x-1 y는 유리식인데 얘가 이제 유리식 중에서 다항식일 때 얘를 다항함수라고 부르고 y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런 것도 다항식이니까는 얘는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y는 x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거 얘는 분모에 x가 남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모에 남아있는 x 때문에 얘는 분수함수라 부르는 거야. 그리고 y는 얼마 정도 할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2x 이런 거. 얘도 분모에 x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들은 이 전체가 다 유리함수지만 얘들은 다항함수. 얘들은 다항함수. 그리고 얘도 유리함수지만 이런 식을 보고 우리가 분수함수라 부르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분수함수가 주어질 경우에 정의역에 대한 따로 언급이 없잖아. 다항함수 경우에는 정의역에 대한 따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거든. 그런데 이 분수함수에서 정의역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 이 정의역은 누가 되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긴 한데 그 중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 전체 집합. 그래서 정의역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다룬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문제를 다루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뭔지 알았어, 유리함수가. 유리함수 y는 x에 관한 유리식으로 정리되면 유리함수래. 근데 종류가 다항함수가 있고 분수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라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대.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분수함수를 할 거래. 그럼 이제 분수함수 맛배기는 이렇게 봤지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얘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그래프 해볼게. 그래프. 제일 기본적인 y는 x분의 k. k가 아닌 이유는 k가 0이 아닌 이유는 k가 0 돼버리면 y는 0 돼버리거든. 얘 분수함수 아닙니다. k가 0이 아닌 상태에서 y는 x분의 k. 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많이 그려봤거든. 요런 그래프. k가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런 곡선으로 그려지고 k가 음수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런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중1 때 해봤는데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k가 양수일 때, 즉 분자의 k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 그려져. 요렇게. 이거하고 얘는 이제 양의 값을 대입하면 x의 양수 대입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 음수 쪽에 x도 있으니까 음의 x 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k 값이 달라진다. 만약에 k의 절대값이 커진다.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더 떨어져 가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 이런 그림. 더 커진다? 그럼 뭐 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정확한 그림은 좀 이따 보여줄게. 얘는 그냥 대강의 그림이야.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싹 붙어 들어가거든. 얘는 좀 과장해서 그린 그림이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 k의 값을 예를 들어 뭐 얘가 2분의 1일 경우다.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이 더 커져야 되거든. 그래서 뭐 1 정도 되는 값이다. 실제로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얘는 k의 값이 뭐 2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양쪽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의 두 쌍의 그래프가 한 쌍의 두 개니까 한 쌍이지. 한 쌍의 그래프가 짝을 이뤄서 그려지는데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간다. 점점 멀어져 간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반대로도 마찬가지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k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그림이 어디에 그려지냐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절대값에 따라서 그림이 원점에서부터의 차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나가 한 쌍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원점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한 쌍의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과장해서 이제 이 정도의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 그러면 k의 절대값이 점점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얘의 그래프를 k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보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얘의 절대값이 더 커져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얘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더 커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그래프가 요런 모양은 아니야. 이 모양은 좀 과정에서 그린 거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나 오른쪽에 있는 얘 그래프 전부 다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어떤 직선?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이고 또한 원점 대칭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k가 음수일 때 얘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지. 얘도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이고 역시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고 또한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인 그래프이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값은 정의역에서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 x가 0일 때 값을 넣어보진 않아. 그래서
x가 0일 때 찾아보면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안 나올 거야. 마찬가지 x 0일 때 보면은 만나는 점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정의역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정의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x를 원소로 가지는데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역을 가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치역도 어떻게 나오냐면 치역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아까 이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거든. 분자 0 되면은 이런 곡선을 가지는 그래프로 안 그려져. 그냥 y는 0 돼버리는 거지. y는 0. y는 0은 x축에 겹치는 이런 선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곡선으로 그려진다는 말은 분자나 분모가 0, 잠깐만, 커피 한 모금 해야 되겠네. 맛있거든. 분자나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다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0 빼고 전부 다 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용어 한 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용어 한 개. 사실은 여기 있는 그래프들을 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그래프들 자세히 보면은 이게 끝없이 연장은 되어 가는데 축에서는 안 만나. 얘도 보면은 끝없이 연장되어 가는데 축에서는 안 만나. 만날 일이 없어. 되겠나? 그래서 이 x축과 y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 불러. 점근선. 그래프가 점점 근접해 가기만 하는 선. 근접해 가기만 한다. 즉 만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점근선이 누굽니까? 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점근선이 x는 0, x는 0이 뭐냐면 y축을 말하는 거지. 현재에서는 y축. 그리고 y는 0, y는 0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x축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선을 기준으로 점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데 한다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요. x축 기준으로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요. 얘도 가까워져 가고요. 얘도 가까워져 가고요. y축 기준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요. 가까워져 가고요. y축 기준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요. 가까워져 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유리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근선이 뭔 데를 찾아야 됩니다. 점근선이 얼만데 찾아야 돼. 그래야지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낼 거야. 지금 그림 그린 것도 점근선이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거기 닿지 않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 그래서 점근선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근선이 있어야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 뭐 처음 보는 용어니까 뜻을 좀 적어줄까? 곡선 위의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가지는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거든. 점근선이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거든. 그래서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해서 직각, 그리고 양쪽이 하나씩 해서 쌍으로 그래프를 이루어. 항상 이렇게 한 쌍으로 그래프를 이루어. 그래서 얘를, 이런 곡선을 다른 말로는 직각 쌍곡선이라고도 불러. 이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해서 포물선 이렇게 부르잖아.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 이렇게 부르잖아. 얘는 직각 쌍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 형태가 그렇게 생겼다는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의역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치역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K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대칭으로 그려진다. K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양쪽 다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그래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지고 있어. 그리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k값만 변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말로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지문 보시고 설명 들으면서 이해를 잘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2차 함수도 처음 배울 때 뭐 그래프 그리면은 얘가 y는 x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 근데 y는 x제곱이 가장 기본되는 그래프였고 얘가 뭐 평행이동 이렇게 하잖아.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x분의 k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래프였고 얘도 평행이동을 해.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하는 그 원리를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x축으로 만약에 m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x의 m을 빼라 그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럼 y도 뭐라 했어? 움직이는 만큼 빼라고. 다만 함수 형태 자체가 y는 x 어쩌고저쩌고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를 넣어야 되는데 결국 y는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n이 이항이 되어서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는 식이라고. 왜 이동하는 만큼 빼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이전에 실려 있으니까는 그거 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마찬가지야. 여기 가만 보니까 내 눈에 딱 보여. x에 뭐하고 있고 p를 빼고 있고 y에 뭐하고 있고 q를 빼고 있네. 다만 q는 이항돼서 더하기 q가 된 거지. 그래서 x에 p를 뺐고 y에 q를 뺐네. 아하, 원래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현재 어떤 그래프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y는 x분의 k라는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다? 그렇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뭐 한 거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기본이 어떤 그래프였는지 그리고 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특징이 나오는 형태라서 이런 형태가 분수함수의 표준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그래프에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그래프의 특징을 알게 되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형은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찾아볼래, 점근선?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그래프 있어야지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거든.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아마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얼마나 되나?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지. 그래프가 어느 축에 점점 접근하고 있냐면 X축, 어느 축에 점점 접근하고 있냐면 Y축 해서 점근선은 X축과 Y축이야. X는 0, Y는 0. Y축과 X축 되겠니? 근데 얘는 뭐 한 거냐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기준도 같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기준같이 이동해서 만약에 이만큼을 P라고 하자. 자, 이만큼을 P라고 하자. 그리고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Q의 값이라고 하자. 그럼 이만큼이 이동되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이 축도 같이 이동되는 거야. 여기서 P만큼 움직여야 돼, 이렇게. P만큼이 아닌데 안 갔네. 다시 맞춰보자. 이렇게 대충 이만큼 이동했고 이 정선도 이 Q만큼 올라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X축이 있는 거고 여기에 Y축이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이런 가정하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사실은 X축이 아니고 Y축이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정근선이야.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Y는 식을 써보자. 이게 Q만큼 움직였으니까 Y는 Q라는 직선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P만큼 움직였으니까는 X는 이 선은 X는 0이지만 P만큼 왔기 때문에 X는 P라는 직선이야. 이 두 개 직선이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기준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 부틀랑 말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틀랑 말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이 필요해. 점근선이 있어야지 걔를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점근선의 방정식 써라. 어떻게 쓸 건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x는 0에서 x는 p로 변했을 것이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는 y는 0에서 y는 q로 변했을 것이다 해서 x는 p, y는 q 이런 정근선을 가진다. 움직인 만큼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야. 기준이.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보면 원래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잖아. 그러니까는 정의역에 이 값이 될 수 없었어. x에 0 대입할 수 없었지. 근데 지금은 x에 요 값이 안 된다는 거지. 요 값. 이 값이 얼마야? p.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니라 이번에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거 그냥 단축해서 그냥 0으로 쓸게. 모든 실수를 r로 이렇게 써버릴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실수를 써야 됩니다. 한글로. 그리고 치역은 원래는 y가 0이 아닌 이었거든. 근데 이게 y가 0이 아닌 이었거든. 근데 이게 q만큼 기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선의 그래프가 만날 일이 없잖아. 그래서 y가 q가 아닌 이거인 모든 실수. 치역은 이렇게 나와진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대칭이 된다 그랬는데 어디에 대칭이 되냐? 원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요런 직선 그리고 원점 대칭이었지. 근데 지금 그것도 변했겠지. 어떻게?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대충 그리면 이 삐뚤하게 나올 수 있는데 요렇게 직선 하나 그리고 요렇게 직선 하나. 요 두 직선과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졌지. 어떤 그래프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고 원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걔를 어떻게 나타낼 건데? 하여간 전부 다 옮긴 거야. 전부 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다 옮겨간 거야. 그럼 직선 지라고 뭐 안 옮겨갔겠나? 뭐 얘도 옮겨갔겠지. 얼만큼? p만큼 q만큼 옮겨갔겠지. 그래서 y는 옮긴 만큼 빼라. x에다가 p 빼고 y에다가 q 빼라. 근데 q 이항해가지고 플러스 q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그래서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면 이 원점이 뭐냐면 이름이 대칭점이거든. 원래 0,0이었는데 p만큼 q만큼 옮겼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뭔데?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p, q예요. 그래서 요 직선과 대칭점이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옮겨간 거야. 전부 다 이상한 거야.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이게 휘어진 정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요 K 요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K 값만 똑같은 상태라 그러면 얼만큼 옮겼든지 간에 다시 걔들을 평행 이동을 이렇게 저렇게 해다 보면은 K 절대값만 똑같으면은 겹칠 수가 있어. K의 절대값에 의해서 휘어지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K의 절대값만 똑같으면은 그래프를 겹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에 K의 값이 다르면은 어떤 애는 이렇게 휘어지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막 휘어질 거거든. 그럼 이런 모양은 겹칠 수가 없는 거야. 이 휘어지는 정도를 누가 결정짓는데 K가 분자가 되겠어? 그래서 이 K 값의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다시 시켜가지고 겹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분수함수가 주어질 때 항상 이런 형태로 주어지냐? 아니지. 이거는 그래프의 특징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최적화된 형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지냐? 일반적으로는 요런 1차식 분의 1차식 요런 꼴로 주어져. 이런 꼴이 제일 많이 주어져.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이 있어. 이 분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잘 봐봐. 요 대각선의 개수의 곱과 대각선의 개수의 곱이 있지. 이렇게 곱하면 AD 이렇게 하면 BC지. 얘들이 같으면 안 됩니다.
AD와 BC는 같으면 안 돼요. 만약에 똑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분수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가 돼버립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기 x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a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줄 건데, 이제 이런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래프라서 얘가 그래프의 일반형이야. 근데 이런 식 가지고 그래프 그리려 그러면 아까처럼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게끔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요? 이거를 실제 식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자. 이거 ABCD 쓰면 좀 복잡하게 볼 수 있거든. 실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x 빼기 1분의 2x 빼기 1 이런 분수 함수가 있다라고 보자. 얘를 얘가 얘를 대분수꼴로 바꿀 거거든. 저번에 공부한 거, 저번 시간 공부한 거 기억나나? 대분수꼴로 바꿀 거야. 어떻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자, 분모가 얼마냐면 x-1이네. 분자에도 x-1이 있으면은 약분할 수 있겠네. 분자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약분할 수 있겠네. 근데 분자를 봤더니 얘가 2x야. 그럼 얘가 2x가 돼야 돼. 그럼 앞에 2가 붙어 있었어야 되겠지.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은 2x-2잖아. 얘는 결론이 -1인데. 그럼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은 같은 값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두 개를 따로 써볼 겁니다. 처음 이렇게 하나 하면은 x-1, x-1 소거되어서 2가 남고요. 다음 이렇게 하나 뒤에 거 쓰면은 플러스 분모는 이상 없이 그대로, 분자는 그냥 1이었네. 이렇게 바뀌어. 이게 이제 이 플러스 2가 뒤로 가버리면은 x에 1 뺀 거고 플러스 2니까는 y에다 1을 뺀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지. 일반형 상태에서는 바로 못 그려. 그럼 이제 그리려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이 뭐냐 그러면 점근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 점근선 알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점근선 두 개 나와야겠지. 자, 원래 x는 0이었는데 x 1을 뺐어. 그러면 x축 기준으로 1만큼을 평행이동했다. 그러면은 점근선도 1만큼을 옮겨갔어요 되는 거고, y에다가 2를 뺐어. 그럼 원래 y는 0인데 이 점근선도 2만큼 옮겨갔어요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x는 1, y는 2가 점근선이 되어서 얘를 기준 잡아가지고 휘어지게 곡선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매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 얘를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과정 거쳐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편법을 써. 어떤 편법을 쓰냐면, 얘 분모 있지? 분모. 엄마야, 엄마야. 이제 대로 나오네. 분모. 이 분모가 0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x에 얼마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되지. 그 분모가 0 되게 만들어주는 이 x의 값을 어디에 대입하냐면 분자에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분자가 뭐였냐면 2x 빼기 1이었거든. 근데 x에다 얼마 대입하라고? 분모가 0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인 1을 대입하라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1 빼기 1 되네. 2 곱하기 1 빼기 1 계산하면은 2 빼기 1이니까 1. 이제 설명하니까 긴 거지. 1 대입하면 빵이네. 그럼 여기 1 대입하면은 2 빼기는 1. 1이네. 바로 나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 1이 어디에 가는 거냐면 여기 분자로 가는 거야. 지금은 플러스 1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앞에다 부호 붙여주면 되지. 그리고 그럼 요 2는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요 2라는 것은 어쨌든 얘랑 얘랑 나누기 할 거거든. 그래서 1분의 2라서 앞에 2가 되는 거야. 뭐 연습을 한 개 더 해볼까? y는 어,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은 이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나중에 적을까? 분모 0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이 얼마니? 2 대입한 분모 0되지. 그 값을 여기다 적으라고. 그래서 분모는 변함이 없어. 얘는 나누기에도 분모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이 1을 여기 대입해. 마이너스 2 더하기 5네. 마이너스 2 더하기 5 결론이 3 됐지. 그 다음에 이 분수는 끝났고 앞에 얘 목만 찾아주면 돼. 몫은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이야. 1분의 마이너스 1 얼마지?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이렇게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몇 번 해보면 되긴 하는데 처음에 이런 편법을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왜 쉬운 방법 알려주는데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하면 돼. 분모 문제에 같은 수가 있어야지 약분되니까 같은 인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그러면 얘랑 약분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분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1x네.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분배하면 마이너스 1x 만들어지겠지. 근데 상수가 플러스 2가 나와. 원래는 5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2가 나와 버렸어. 어쩌리? 그러면은 5를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해주면은 여기 2에다가 3을 더하면 플러스 5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나눠 쓰면은 얘들은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분자가 플러스 3이거든.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 쓰고 같은 분모분에 3을 쓰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나온 요식과 편법으로 빨리 만들어낸 요식이 항상 같은 식으로 나와. 얘가 좀 빠르다는 거지. 편하고. 어떻게 한다고?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x의 값을 분자에 대입해서 그 계산한 값을 여기 적어. 분자에다가. 그 뒤에 나오는 이 수는 어떻게 찾는다고? 어차피 이렇게 약분할 거니까 개수분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2 그렇게 해서 이 값 찾는다고.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의 정근선도 한번 찾아볼까? 기왕에 쓴 김에 정근선 처음에는 잘 찾아야 되거든. x는 얼마? x는 2. 가만 보니까는 0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 x는 2. 얘도 1 대입하면 0 되잖아. 0되게 만들어주는 값 x는 1. 그 다음에 y는 요 값 마이너스 1. y는 요 값 2. 이 값 어떻게 나왔는데? 이 개수분의 개수. 요 마이너스 1 어떻게 나왔는데? 개수분의 개수.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요 형태에서는 점근선이 어떻게 나와요? 얘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점근선 얘도 찾아보자. 이제 방법을 알았어. 분모 0 만들어주는 값 여기다 쓰면 되는 거래. 그럼 이 x에 얼마 들어가야지 분모가 빵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면 빵 되겠지. 다음에 개수분의 개수 얼마 나온다고? a분의 c 얼마나 쉬워? a분의 c 얘가 정근선이야. 정근선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 대칭점이 얼만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왜냐면 1,2 이게 대칭점이고 2,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점이야. 그럼 얘는 얼만데 대칭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게 대칭점이야.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얘기지. 그리고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a분의 c가 아닌 모든 실수. 뭐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AB 하면 좀 어려운데 숫자 대입해서 하니까는 별거 아니지. 앞에서 유리식을 잘 배웠으면은 이것도 이제 y는 유리식 꼴이라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려지는 사분면은 이제 분자에 따라서 이 분자가 양수면 1, 3, 4분면 분자가 음수면은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해서 이제 일반 형태는 이 정도 내용을 알면은 요걸 표준으로 바꿔가지고 그래프까지 다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정의역, 치역, 뭐 대칭점 좌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해. 뭘 요구하냐면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요거 한 가지를 더 요구하거든. 얘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부하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자, 얘 역함수인데 일단은 얘가 분수함수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대각선의 개수의 곱 AD와 대각선의 개수의 곱 BC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말은 이 항에서 얘가 0이 아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리고 분수가 되기 위해서 x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은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고. 자, 얘의 역함수. 우리 앞에서 역함수 배웠는데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지.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지?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상 뭐부터? 얘가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어떤 조건이 돼야지 역함수가 있다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 존재한다. 근데 얘는 이제 가만 찾아봤더니 1대1 대응이 돼. 가로 세로 선을 그어봐야 다 한 점에서만 만나. 어쨌든 0 빼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면 이제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 우리 분수꼴을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얘를 곱해가지고 일단은 분수가 아닌 꼴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y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고 정리되겠지. 그럼 전개해야지. 그 다음에는 a y x 순서가 원래는 a x y인데 이번에는 x는 하고 정리할 거라서 a y x라고 정리해 볼게. 다음 분배하면 by는 cx 더하기 d가 될 것이고 x 있는 항을 찾아야 되잖아. 여기 x가 들어가 있는 항. 얘들을 좌변으로 모아야지 x는 하고 x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니 한 번에 쓰자 그냥. ayx 다음에 이항 되면 마이너스 cx니까 마이너스 c 하고 x로 묶었다 이거지. 다음에 얘는 이항 돼야 되거든. 반대로 마이너스 by 원래 있던 값이 플러스 d.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x는 양변을 얘로 나누겠지 당연히. 그래서 ay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런 식이 나왔어. 근데 요까지는 계속 말하지만 요까지는 원래 주어진 식과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이 식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x와 y를 서로 바꿔 쓰라고. 그래야지 이 식의 역함수가 만들어진다고. 바꿔 쓰니까 어떻게 써지냐면 y는 하고 자 y 대신에 이번에 x 써야 돼. 그럼 ax 마이너스 c 다음에 얘 대신에 x 써야 돼.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더라. 근데 얘가 약간의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게? 빠바밤. 여기 왜 안 먹히지? 빠바밤. 빰빰빠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쁘게 안 되냐? 다시.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찾았어?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아마 찾았을 거야. ax 똑같지. 플러스 d 똑같지. 어라? b, c가 바뀌었는데 부호도 바뀌었어. 그래서 bc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바뀌었네. 아하. 원래 이런 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가만두고 얘하고 둘이를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면은 역함수가 되는구나. 이런 규칙이 발견돼. 그래서 이 자리도 바꾸고 자리도 교환하고 부호도 반대로. 그럼 역함수가 만들어져.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뭐 너무나도 쉬워. 문제 될 것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 역함수 구하시오. 물론 FM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이런 과정 거치는 연습은 충분히 하긴 해야 돼. 2차 함수의 근해 공식 구하는 과정을 알듯이 이 역함수 구하는 과정도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다. 근데 얘를 결론만 알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 결론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냐면 얘하고 얘만 바꾸라고.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버리라고. 그러면 얘 역함수는 y는 얘 변함이 없는데 여기 들어오는 값이 얘 반대부호,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의 반대부호, 얘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바뀐다. 알겠나요? 큰 어려움은 없었죠? 참고로 빠르게 y는 x분의 k, 얘 역함수 한번 구해봐. 역함수. 역함수 뭐가 돼? y는 x분의 k 되겠나? 왜? a 안 바꾸는데 a 1이잖아. b 빵이거든. b 빵. 분자의 cx, c 빵이거든. 바꿔야 될 애들이 빵이거든. 그래서 ax분의 d라서 ax분의 d, ax와 d는 안 바뀌어. 원래 그대로야. 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왜? 이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라서 역함수 해봐야 서로서로 바뀌어가지고 겹쳐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친구들은 이해를 잘한 친구. 이해 안 되면은 그림 그려가지고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의 기본 내용 설명 끝났는데 실제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를 한 번만 구경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X축, Y축이 있을 때 실제로 요 흰색 그래프는 뭐냐면 Y는 X분의 1을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은, 요 같은 색깔은 Y는 X분의 5를 실제로 컴퓨터가 그려졌을 때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요랑 같은 색깔은 y는 x분의 10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 1, 5, 10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겠지. 그리고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고 있는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을 그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5를 그렸을 때 나오는 모양이고, 이 색깔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을 그렸을 때 나오는 모양이야. 그래서 음수 쪽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이 절대값의 만큼 휘어지는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얘 분자의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얘를 이동시켜 가지고 겹치게 만들 수가 있다. 서로서로. 그래서 얘 둘이 겹칠 수 있고 얘 둘이 겹칠 수 있고 얘 둘이 겹치게 이동시켜 만들 수가 있다. 이해돼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요 빨간색 그래프인데 지금 XY축은 약간 옮겼거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야. 보이겠지? 얘가 원점이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어? 마산만큼. 그래서 어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야. 그럼 여기가 마사면 되겠지. Y축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어? 10만큼.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게 이제 여기 값이 10이 되겠지. 그 점근선이 이렇게 나와야지 점근선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나머지 뭐 마산 컴마 12가 대칭점이 될 것이고 이것저것 내용들 알아볼 수 있겠고. 알겠지? 자, 총정리 꼭 해야지. 자, 유리함수 y는 fx 함수의 관계식인데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그 유리식 중에서는 다항식도 있고 분수식도 있어가지고 지금 분수 함수는 뭐냐면 분모에 x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때 그때 분수 함수가 되는 거고, 분수 함수는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얘를 말하는 것이었다. 해서 제시된 모든 식들이 다 유리함수의 식인데 이런 경우는 다항함수, 이런 경우는 분수 함수에 해당된다.
기본적인 그래프가 y는 x분의 k인데 얘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그리고 여기 쓰지 않은 나머지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그 보시고요. 근데 얘가 기본인데 그래프의 표준형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바꿔야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그리고 기본 형태가 원래 어떤 식에서 출발하고 얘들을 알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정의역 치역알 수 있고 정선의 그래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 대칭이 된다 찾을 수가 있겠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더라. 일반형으로. 근데 얘를 빨리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 방법을 빨리빨리 바꿔진다. 그래서 표준으로 바꿔봐야지 역시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역함수 구하라 하더라. 과정 알아야 합니다. 과정 알아야 하는데 빨리 구하고 싶을 경우에는 둘이 바꾸고 부호 바꿔라. 끝이었고 실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다. 요 내용 공부한 거야. 아주 뭐 조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유리함수 내용이 이만큼 나오고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다 해버린 겁니다. 고생하셨고 복습 철저히 잘 하시고 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 나눠서 보든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필요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들은 걸 근거로 해서 자습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학은 들어서만 공부되는 과목이 아니야. 자기가 해야 공부가 되는 과목이라서 쌤이 왜 설명해 주냐면 니네가 책 보고 책만 가지고 그 내용 파악해가지고 문제 못 풀어야 되잖아. 개념 찾아보질 못하잖아. 개념을 책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념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직접 책을 보고 개념을 연구해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적용시켜보고 그 풀어보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개념을 다지는 거고 근데 풀다가 안 되는 문제 생겼을 경우에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설을 보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수학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과목처럼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직접 해봐야 하는 학문이라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강의를 잘 받았는데 자습하는 시간을 안 가진다? 망구빵이야. 이 들을 시간이 아까운 거지. 꼭 자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